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10장 조세와 효율성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452페이지 나와 있는 지난 시간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자, 요걸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재화 간의 선택에서 살펴봤고,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그리고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간의 선택, 이렇게 세 가지 봤는데, 자, 여기 정부가 텍스를 부과합니다.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아시다시피 비효율성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초과 부담이 비효율성이죠. 그래서 비효율성의 초과 부담이라 쓸게요. excess burden 발생 원인,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 차별 대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 가격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관심사가 되는 물품세의 대상으로 한번 볼게요. 물품세의 경우. 여러분, 물품세는요, X제랑 Y제 간에 이렇게 선택하는 그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 앞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무차별 곡선은 표현했습니다. X, Y 이렇게요.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요. 예산선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 접할 때가 바로 최적 선택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무차별 곡선 제로. 얘가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넣어도 되고요. 우선 뺄게요. 자, 그런데 거기 1번 보시면 X제만 세금을 때리는 거야. 오케이? 아니, 세금을 때렸는데 텍스를 부과했는데 X제만 텍스를 부과 이렇게 하고요. XY에 다 때리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만 세금을 때린 거와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X제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X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세금 부과한 만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나 비싸지게 됩니까 하면 1 플러스 세금 때린 만큼 PX로 이렇게 비싸져요. Y제 가격은 변함없지. 그러니까 PY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오케이? 요거 잘 봐주세요. 식. 주로 이제 계산 문제도 좀 보시면 좋긴 한데 그것까지는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이렇게 그림과 말 그냥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예산선이 Y에는 과세 안 하고 X제만 과세해서 X제 가격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회전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X제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MRS가 요거랑 같아지게 될 때 효용 극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책에선 여기를 F라 그랬고요.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PX. 저는 뭐 이렇게 뒤에다가 좀 쓰는 게 더 편하긴 한데 텍스를 부과했다는 거지. PY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다? 얘가 바로 MRS랑 같아질 때 바로 최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MRS, XY 이렇게 되죠.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2번 볼게요. 생산자는요, 세금을 빼고 자신이 실제로 수취할 수 있는 받는 PX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X제 가격 나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이게 바로 MRT라고. 그러니까 얘가 바로 MRT가 되니까 얘가 MRT, XY. 이 MRT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X제에 대한 한계 비용 비율입니다. 여기 더 쓰면 MCX, MCY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원래는 이게 두 개가 같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가 커졌어. 자, 그러니까 부등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커진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이렇게 보셔도 돼.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니 이거를 우리 MRT까지 고려하려면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XY 이거보다도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야. 프로덕트 가능 파서빌리티 곡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여기를 우리가 2점이라고 하면 여길 2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MRS가 되면서 MRT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요게 F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여러분 X제 가격이 비싸지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살짝 봤을 때 X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X제 소비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Y제를 이제 더 많이 한다고 생산을. 약간 그런 느낌. 여긴 둘 다 줄어들었잖아요. 아니 지금 이 개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상대 가격 변화에 초점 맞추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 아닌데 우선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X제 생산을 줄이고 만약에 Y제 생산을 늘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F점으로 가면 요거는 효율적인 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아닌 건데 어디 안쪽으로 가는 거죠. 안쪽으로. 근데 그러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MRS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뭐야? 요게 MRT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지. 아니 등량곡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무차별 곡선이잖아. 사회 무차별 곡선. 얘 그걸 나타내는 게 MRS 약간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지 않는다고. 이 부동호가 거기 책에서는 같지 않다. 맞아요. 되게 괜찮아. 근데 어느 게 크냐라고 하면은 왼쪽 MRS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 보세요. 따라서 X제에 대해서 개별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한계 대체율이라 하지 마시고 MRS라고 보세요. MRS와 MRT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효율성이라는 초과 부담은 왜 생긴다? 그래요. 상대 가격 변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화살표 보시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X에만 과세 때렸는데 X와 Y제 모두에 텍스를 부과하면 텍스는 아니 여러분 예산선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다 쓸게. 내가 소득이 얼마 있는데 소득이 얼마 있어요? X제 지출하는 걸 PX, X Y제 지출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X랑 Y에 둘 다 만약에 세금을 때렸다 이 얘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맞아요. 소득에 세금 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볼 건데 X, Y에 다 과세를 하게 되면 이때는 텍스를 부과하면 상대 가격의 예산선 기울기죠. 상대 가격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물품세 부과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자소득, 임금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과했을 때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 그대로. 살짝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두 번째는 근로소득세, 이렇게. 근로소득세니까 임금의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임금소득세, 이렇게 부과했을 때. 여러분, 과세 대상이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여가고요. Z가 소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1번 볼까요? 자, 임금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T율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노동자가 수취하는 임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소득이잖아. 얘한테만 세금 때리는 거야. 텍스를 부과하면 부과시
그럼 내가 근로소득을 했어. 임금소득을 받았어.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내가 원래 임금이 이거였었는데 임금에다가 이만큼 t만큼 하락하게 되는 거야. 요만큼. 이걸 다시 쓰면 1-t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임금률이. 이것도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평축이 여가, 레저 해서 이게 여가야. 여가. 여기가 Z라고 해서 근로소득입니다. 소득.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무차별 곡선 여기 접하는 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되겠죠. 이렇게 앞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보시면 돼. 자, 이때 여기 예산선의 기울기 요게 바로 뭐냐면 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를 어디다 부과했냐면 여기에 Z에 때렸으니까 여기에 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니 내가 근로를 했어. 일을 했어. 그럼 거기다가 임금소득을 받게 되잖아? 거기에다 세금을 딱 때리는 거고 집에서 띵까띵까 여가를 즐기고 있으면 그거에는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 안 때리고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하게 될 거야.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변화하게 돼서 원래 W였는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울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효용 극대화가 되는 점은 여기 무차별 곡선 여기 접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F점이라 또 쓸까? 그러면 새로운 점 F점에서는요. 새로운 F점에서는 자, MRS가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MRS 여가 소득에서 아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요거 W랑 같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t에 W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번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아니 네가 세금을 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말이야 이만큼까지 임금을 줄 생각 없어 하는 거니까 이윤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임금률 W만큼만 그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얘가 MRT 이렇게 됩니다. MRT, LZ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 3번 보시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면은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에서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같지 않아요? 이거 그냥 같지 않다 암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같으면 뭐 효율적이고 같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네? 안 돼요. 그 갖고는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임금률이 MRT가 되는데 MRS가 이거 딱 보세요. 직관적으로 기울기 완만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MRS가 작아진다고. 그래서 예산선과 어차피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같으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거에서 이게 내려가 버리니까 부동호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같지 않다 해서 조금 더 들어가세요. 오케이? 이게 근로소득세 부과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초과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전혀 달라질 거 없어요. 이자소득세는 이자와 관련된 거니까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간의 선택 그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자소득세를 부과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잘 보시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아니 내가 이자 수익을 얻었을 때 거기에 세금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현재 소비고 미래 소비고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원래 이제 여기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저축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약간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요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잘 나와 있죠. 1 플러스 R, 요게 바로 예산선 기울기 이렇게 되고요.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근데 여러분 이자소득세라는 거는 어디다 세금을 때립니까 하면 이자가 있어야 돼. 내가 현재 소비를 했어. 저축을 안 했어. 이자가 없잖아. 그러면 거기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래 소비가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을 때 이건 저축에 과세하는 거죠. 텍스를 부과시. 자, 그러면 여기 세금을 때리니까 원래 이자율이 R이었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R이 이자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R에다가 마이너스 세금 부과한 만큼 이렇게 빠져요. 그럼 이거 다시 쓸게. 1-T에 R 이런 꼴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세금을 때린다고. 똑같습니다. 저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좀 식이 복잡해 보여서 헷갈리는데 여기 R이 여기 있었잖아. R 대신에 얘가 들어간다고.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돼? 1이 남아 있어야지. 1 플러스 얘가 들어갑니다. 1-T에 R. 그래서 이게 이제 가로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대가로를 붙이고요. 원래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기도 해. 이렇게 시험에서 한번 붙여도 되고 떼도 되고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는 이자 소득세를 차감한 순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에 선택을 합니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점을 찾게 되는 거지. 자,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땐 어떻게 된다? 그래요. 1 플러스 R 그대로 요걸 보고 생산자는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MRS가 되는 것이고 얘가 MRS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되는 것이고 얘가 MRT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만큼 이게 더 작아졌으니까 MRT가 더 크다. 그러니까 거의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 보시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고 아니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그러면 소비 측면에서 한계 대체율과 MRT 한계 변환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세 가지 물품세 부과했을 때, 근로소득세 부과했을 때, 이자소득세 부과했을 때 어떻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돼서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왜곡 보이시죠? 비효율성이라는 게 distortion, 왜곡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4번에 보시면 결국 교란 나와 있죠. 선택에서 세금을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안 때리니까 사람들이 선택할 때 이전에 계획 세웠던 거 다시 바꿔야 됩니다. 교란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과 그걸 세 가지 측면에서 봤고요. 그때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원인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소득세와 개별 소비세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해서요. 따로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진도 빨리 확 빼는 것보다 차근차근 알듯말듯해. 이 책에 보면 수식이 되게 많은데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좀 이해할 만한 하네. 그 정도만 잘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